제22회 전국 자성활지도자 연수회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연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자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유서 깊은 팔공산에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면 서먹서먹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대하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대부분 15년 긴 세월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번 만났던 그런 우리 차인 동기들입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만나고 1년 만에 만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결같이 밝고 활기차고 명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자연과의 자랑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제가 이번 연수의 큰 제목을 차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사랑이 바로 가족사랑이고 이 가족사랑이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용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좋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차인들 사이에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간에서 어떤 그 작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작용을 하는 주체가 바로 질량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질량에 해당하는 그 주인이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공간과 시간이 합치되는 자리인데 우선은 이 공간이 중요하죠. 전국에 계시는 그 여러분들이 이 한 공간을 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선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올리고 또 이 차인연합회 박건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소중한 시간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소중한 장소에 같이 자리해 주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면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초대를 안 했지만 뜻밖의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찬조금까지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님들 여기 오셨는데, 예, 신우랑 고모님. 예. 그 다음에 우리 부회장님들 인사하시죠. 거진영 부회장님 비롯해서 부회장님들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사 모두를 공연을 하고 이런 행사를 절차를 다 이루어주시는 우리 이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셨습니다. 이사 대선님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4개 신입차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일동차렷 경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대표로 인사하실 분 계시면 인사하십시오. 제20회 전국 사성을 지도자 연수회 사사랑 가족사랑 나라다 이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뵀을 겁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민협회 회장이신 박근영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간단히 소개해서 이렇게 기록된 거 있죠, 9페이지에. 2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한국의 창단은 오늘에 이르러 가장 폭넓은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차를 즐겨 마시는 인구가 500만은 될 것이라는 추산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나부를 하면 가정이 건강해진다는 우리 차인들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하고 술을 마시는 민족은 망한다고 설파한 다산 선생의 말씀이 대중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 차인들이 얼굴이 맑고 생기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는 보석을 일찍이 만나 행복한데 아직도 차라는 보석을 손만 뻗치면 나갈 수 있고 컴퓨터를 보는 사람은 컴맹이 아니에요. 차를 보는 사람은 차맹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차맹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차맹이 많습니다. 저는 친구들 만나면 간곡하게 보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차를 마셔야 오래 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들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1980년 동다성을 지으신 초이선님이 기각하시던 대흥사 일지암을 한국자민협회가 79년에 창설되어서 첫 사업으로 그걸 해냈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영어에 도움이 되신 박동선 이사장님, 그 당시에 손수 순천에 있는 하나의 그 고업을 사서 그것을 헐어가지고 옮겨서 일장을 봉헌을 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 10,000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호주시에 있는 유구 선생의 묘 앞에 일주문을 세우라 하고 호주시 시장에게 그 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사진을 내보이면서 일주문 앞에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보여주고 그래요. 마카오 사람도 그러고 홍콩 사람도 그러고 그러는 걸 봤을 때 이 일이 얼마나 우리가 큰일이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호주에 가면 여러분이 다 그동안에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가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앞부분에 제가 썼습니다만 일본의 아키다 현이라는 아키다 시에서 10월 달에 문화행사가 있을 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여러 행사를 참석하는데 차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회. 그래서 이것은 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차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큰 호텔에서 했는데 아무개 선생 차회에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10시부터 시작이요. 근데 제가
그쪽 분위기를 좀 살피기 위해서 9시 30분쯤 그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완전 무결한 일본 기모노를 입은 아줌마들이 200명이 30분 전에 서 있었습니다. 입장료가 1000엔이었습니다. 1000엔을 내고 자회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쯤 되겠죠? 그런데 그 복잡한 기모노를 깨끗하게 다려 입고 그리고 1시간 전에 그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 중년 여성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현재 일본에 있는 닭이는 도자기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자기들이요. 근데 우리 자기는 세계의 20번째도 못 들어가죠. 현대자기입니다. 고려자기, 조선자기가 아니고 왜 우리는 똑같은 일본 사람에게 작자들 만드는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 줬는데 그 후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일본의 현대 도자기는 세계의 도자기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 한국의 도자기는 전혀 명성도 못 날리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한국의 차인들이 한국 도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차인들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조금 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님들이 시집을 갈 때 홈세트라는 것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지금도 7할이 놀이터 때입니다. 이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터 때 대단히 비싼 일본 도자기입니다. 왜 딸애가 시집을 가는데 홈세트를 일본제 놀이터를 사주느냐고 말이에요. 요즘엔 그래요. 10년 전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집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개하, 오지랖 이런 큰 요리집이죠. 100%가 일본 그릇을 썼습니다. 한국 그릇을 전혀 쓰질 않아요. 한국 그릇을 전혀 쓰지를 않는다는 이 사태는 한국 도자기 문화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이도다완. 이도다완이라는 형식상의 일본의 사발 낙사발인데 그것은 우리 조선 낙사발입니다. 근데 평생을 일본 사람들은 그 하기야끼 다 세트를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기야끼는 숨을 쉬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말이죠. 안에 있는 습기가 손바닥으로 착 옮겨오죠.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습기가 그대로 옮겨져요. 이런 도자기를 살아있는 도자기, 숨쉬는 도자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하기야끼가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일본의 여성들은 차를 마신다. 이콜 하기야끼 차 세트를 하나 장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개를 하는데 격식에다가 정신을 담아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 반자개라는 것을 발전하는 겁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걸 말했어요. 그건 국민의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 또 한 사람은 노자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큰 기둥이 4개 있다. 예, 의, 영, 시다. 이 4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라는 위기가 온다고 그러죠. 둘째가 없을 때, 셋째가 들어가, 3개가 없을 것 같으면 뒤집힌다고 그랬죠. 4개가 다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21세기라는 것은 엄청난 변동을 가져옵니다. 상상이나 했으니까 중국이
경제 최대 대국이 되고 인도가 그 다음에 되고 중국 인구가 13억이고 인도 인구가 10억입니다. 그것이 전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없이 달아나고 중국은 턱 밑에까지 쫓아오고 우리는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요 근래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목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천목의 그 색은 오직 검은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스님들이 가서 이 불법을 강구하고 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삼종사찰에서 한 중국 스님께서 건잔을 불전에 올리는 걸 보고 그것을 일본에 가지고 오면서 이 건전과 비슷한 다환을 보게 되면 이건 천목이야. 천목산에서 갖고 온 다환이야. 라고 해서 천목다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목대 종류 중에서 남송의 척서여인의 다탁이 있습니다. 남송대의 화려했던 창랑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칠천목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요. 여기는 청패국악 천목대입니다. 이 국악이니까 거북이 드는데 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패인데요. 푸른색 이 조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죠? 이름이 국모란입니다. 이 국화 있고요. 모란이 있습니다. 홍화는 이 꽃이 붉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화고 녹역, 나뭇잎이 녹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척혼 기법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천목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화가 있고요. 당초문이고 나장 기법을 썼습니다. 원대에서 명대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불륜문 태주 천목대입니다. 이 작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이건 명대 만들었지만 송대부터 유행하던 그런 기법입니다. 불륜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 태주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흑색이면 태흑이라고 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요. 이걸 제일 잘 만든 사람이 이 원대의 장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 만들었다는 표시를 이 뒤에 꼭 써놨는데 명대에도 그 모작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장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수백 번을 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을 칠하고 그 위에 또 빨간색을 칠하면 이중 색깔의 조각을 하면 이중 색깔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었던 그런 천목대입니다. 여기는 금화우자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당시 정효기법을 많이 쓴 사자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현란하죠. 중국 관우 중에 하나인 관료 중에 하나인 균용입니다. 다음은 여기 앞에 마치 큐어리 치듯이 날아오고 있는 다완의 문양들이 보이죠. 이건 정말 오색 찬란해서요. 정말 이걸 보는 순간은 가슴이 숨이 멎는 듯합니다. 그 문양이 이렇게 회오리 쳐서 나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죠. 그 다음요. 이것은 만사롱이라고 불리는데요. 마치 추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을 보실 겁니다. 문양이 어떻게 근접 촬영하는지 보겠습니다. 마치 실지차처럼 오색 찬란하고 마치 현대 비구상 작품, 추상화 작품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정말 신비롭죠. 분명히 이렇게 속구형인데요. 이 녹색 빛깔의 황금빛 찬란합니다. 우주의 위용을 보는 듯한 이 찻자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명대뿐만 아니라 근원 기법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찻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겼는지 가까이 보겠습니다. 사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사연은 워낙 탁월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전에서 지금 했는데요. 이 공연은 정말 마치 분화구에서 이 금이 이용이 온 것 같고 계곡 따라서 이 금빛이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빨리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이 찻잔의 비밀도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는 못 사는 나라 사람이 다 여기에 붙어 있는데 제가 이걸 제 나름대로 A형이다
이걸 B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전형적인 B형이 한국인인데 한국에 이렇게 붙어있는데 다 왜 못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옛날에는 다 잘 살았던 곳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인도 문명,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만 황하 문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여기가 아니고 황하 문명일까? 그거는 빼앗긴 겁니다. 원래 황하 문명이 아니고 압록강 문명 뭐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압록강 용영성 그쪽에 7,000년 전 왕궁터가 있는데 개발을 하다가 중국인들이 중단을 합니다. 개발 안 해. 왜? 끝까지 개발하면 발굴을 하면 한국 역사가 되니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황하문명이 날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두 그루다 한 그루다 이게 무슨 어떤 대를 비교할 게 아니고 사람 몸으로 본다면 몸이 있으면요. 몸에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이 경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몸이 있다면 몸에 이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 마음이 돼서 이 소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한 마음이 됩시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중구조가 아니고 단순구조죠. 나는 나일 뿐이죠. 여기서는. 너는 너일 뿐이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 이거 뭡니까? 이게 있는 거라 이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민족한테 가장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되는 건데 이게 본래 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는 본래 나입니다. 본래 나. 이 나는 현재 나.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내가 둘입니다. 내가 둘. 그리고 요 내는 본래 나는 너도 나도 아닌 나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인 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요소가 3요소입니다. 3요소.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몇 사람만 올려도 오야분 고공 관계가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러면 너무나 불안하겠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을 못 견디는데. 이때 마지막 선택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살자.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느냐? 뭐 찾아내보자. 그게 토론이고 협상이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함께 살기를 해야 되는데 함께 살기를 하고 또 내보다 약한 사람을 꼬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도 안 되고 동정도 안 해. 왜?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가 시끄럽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해서 규칙을 만들지만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 왜 안 할까? 그거는 뿌리를 잠시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뿌리 찾기를 해야 돼요. 뿌리 찾기를 해야 돼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입니다. 모음. 뭘 모았다고 하느냐? 물이 한 6, 77, 80% 이렇게 되죠. 소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시금치 이거 모아가지고 우리 몸입니다. 원래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아 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하고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집 원래 있었느냐? 없었죠. 나무토마, 흙거리, 돌멩이 이런 거 끌어모아가지고 얽어놓은 게 집이죠. 근데 집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사람이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집, 전혀 가치가 없죠. 그런 집은 뭐라고 하느냐? 흉가라고. 사람 못 사는 집. 그러니까 집이 가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가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없다면 그건 전혀 가치가 없는 흉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의 장에 물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랑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의 이 생명의 네 가지 사기는 아침에 여름의 생명의 기록, 아침에 봄의 생명의 기록, 그다음에 낮에 여름의 생명의 기록, 저녁에 가을의 생명의 기록, 밤에 겨울의 생명의 기록,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요 생명의 기가 제때 제대로 나타날 때 건강한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기가요, 물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물을 통해서. 반드시 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은 생명의 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기가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정수기들 많이 쓰시는데 깐깐하게 다 걸러내는 물은요, 생명기가 이게 다 빠진 물입니다. 어떤 전기로 한 가공적인 거 말고 이 생명기를 지닌 그 천연수를 꼭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덥다고 그냥 얼음물 드시는데 이거 피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해서 드시는 거 이것도 피하시길 바랍니다. 물은 생명기를 지닌 생명수는 반드시 자연의 온도, 상온이라고 합니다. 상온 도수. 아무리 미지근하게 느끼더라도 상온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드시는 물은요, 아침에 드시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도 봄의 생명기를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기온 그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끓이거나 거기다 얼음을 넣게 되면 그 기가 변질됩니다. 낮에 드시는 물은 여름에 생명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대로 드세요. 저녁에 드시는 물은 가을의 생명기니까 그대로 드시라고. 물을 생명기로 생각하고 드세요. 일본의 마사루 그 소장의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물을 이 생명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욕을 하면은 물 분자가 찡그린다. 물을 칭찬하면은 물 분자가 웃는다는 거예요. 소리만 아니라 심지어는 글자의 뜻을 읽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림까지도 그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생명기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 한 잔 드실 때, 아니 차를 준비하실 때 쓰시는 물을 기도하는 마음, 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기로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물을 또 이렇게 드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물을 벌떡벌떡 타지 않습니다. 심하게 보면 붕어처럼 한 모금에서 물을 이렇게 딱 들이세요. 또 한 모금에서 생기시고. 아까 말씀드린 갈증날 때 벌떡벌떡 마시는 건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팠습니다.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사시에 맞게 드시라는. 사시라는 거는 아침에 맞게, 낮에 맞게, 저녁에 맞게, 밤에 맞게.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도표로 나오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섯 번째는요, 식사 중에는 절대 물들지 마세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식사 중에는 절대 물들지 마세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을 일단 일본의 다도 정신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에 일본 다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다, 즉 전다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일본의 다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도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의 다도라고 하면 의례 이 말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말차가 아닌 전차, 우려서 잎사귀를 짜게 해서 또는 잎사귀를 덮어서
우려 마시는 차는 전차 또는 그 전차를 일본 발음은 센차라고 합니다만은 전차를 마시는 방법, 예법, 역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센차도라고 해서 다르고 말차를 다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도 그러면 말차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 혼돈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다니 위에 직접 다완을 넣고 말차 가루를 넣고 그리고 차솔로 저어서 유파에 따라서는 거품이 조금 또는 거품이 둘레만 동그랗게 또는 전체 거품이 세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거품을 내서 마시는 말차.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손님이 오면 차 내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마시는 가족들이 가볍게 마시는 그야말로 오차 한잔 할까 하면서 조그만 컵에 마시는 그러한 것들은 생활 속의 차에서 다도하고도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문화 그러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본의 다도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도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도를 통해서 선의 경제에 가고자 한다. 다도를 통해서 비교적인 깨달음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한다. 라고 할 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럴 때는 그야말로 다선임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제에 가기 위한 법도를 깨치기 위한 종교적 관점에서의 다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도에는 여러 가지 미술에 관련되는 또 건축에 관련되는 이런 미학이 동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림 봤던 투다가 있습니다. 차를 겨루는 차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원의 차가 있었습니다. 호화로움을 자랑하는 차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소박하게 차를 정점에 두고 차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배제하고 소박하고 간철하고 모든 것들을 전체한 아름다움을 중요한 미학으로 삼는 차 마시는 방법, 그것을 새로 만든 이거를 보내보니까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산업공상 상에서 즉 사무라이로 계급을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무라이요 하면서 땅도 주고 벼슬도 주고 자기 곁에서 차시중을 들고 또 무사로서 전쟁에 같이 데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그 센노리큐를 측근으로 두고 자기 주위에 다시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손님이 되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차를 즐깁니다. 그 이야기가 남방록이라는 책으로 남는 겁니다. 이 남방록이라는 책에 일본 다도의 점수가 적혀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근데 이 책은 차를 마실 때 이런 마음가짐, 이런 순서, 이러한 자료들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들이 쭉 적혀 있어요. 다이는 오름지기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는 마음가짐을 해라. 화로운 서원에 사는 것 그거 다 나중에 허무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만족할지 몰라도 깊이 있는 즐거움이 없어.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좋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의 다도를 배서 초암의 다시, 초암의 다도. 초암은 풀로 만든 암자 같은 조그만 집들 말이죠. 초암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화롭게 음식을 먹고 차를 내는 것, 그게 아니라 다 차를 마시기 전에 먹는 음식은 가이세키라고 해서 조금씩입니다. 왜 조금씩이어야 하는가? 다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음식은 허기를 면할 정도만 있으면 그거를 좋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야말로 생활 속의 차예요. 그런 이 서정이 행적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서는 차 시는 약 90여 수가량 되고 차에 관한 문장까지 합하면 대략 110여 개의 차에 관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리학은 물론 천문, 지기,
의학, 풍수 등의 각각하는 많은 편찬사업에 들고 다녀오고 당대의 문풍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45년간 6임금, 세종, 문종, 단종, 세종, 예종, 성종 6임금, 성기고 경국대전. 이 경국대전은 우리 다사에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 말에 불교가 약간 퇴폐해져가고 고려가 망해져 가면서 유생들이 일어나서 모든 개국의 이념이나 치국의 이념을 유가적으로서 이제 결합시키면서 만들어낸 법전이 경국대전이에요. 이 경국대전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에 와서 사찰 그 사원의 차가 퇴폐일로를 가 쇠약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름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선비가 절에 딱 나타나면 주지 이하 모든 승려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최상의 그 대접을 했습니다. 뭐 언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법사들을 존경하고 했는데 이 사가 서거정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사찰에 대해서 스님들과의 관계 설정을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에요. 좌래 반을 윤나야 반달 쳐다보고 앉아서 위경 삼한다라 석잔차 기울이네 하유 삽 양익하야 의인일로 양날개를 찾는가 거상 천개와라 그 달 속의 개수나무 구경하려 하는데 여기에서 반달 쳐다본다는 것은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반달이 더 좋으냐 둥근 달이 더 마늘이 더 좋으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의 질문하는 의문에 불과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마늘을 좋아하죠. 그런데 마늘보다 반달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인간이 희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마늘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건데 이 반달을 쳐다보고 앉았다는 것은 자기 인격이나 모든 것이 미완성의 상태에서 뭘 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쳐다본다는 얘기를 했고 석잔차 기울이네 이 3이라는 숫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문자도 그렇고 3이 들어가니까 맞아서 사만이라고 했어요. 차 마시는 세계의 대표적인 경우 여기서처럼 잠에서 깨었을 때 두 번째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식사하고 배가 부를 때 이게 차 마시는 세계의 아주 기본적인 타임이에요. 늙어서 목마를 때 다보를 사랑하며 오직 모름지기 활라의 찻다리네 노갈 인다고 하고 활라전이라. 그 다음에 늙어서 얻은 병 끝없이 목마름 의아리 노병 정면 포갈하 1장 15 애전다라 긴 힘날 때때로 찻다리기 좋아하니.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 그 두째 시는 맹문동을 워낙 아프니까 맹문동을 이제 넣어가지고 차를 따린 걸면서 이제 쓴 시입니다. 또 14병갈 가여하오 오래 앓는 소갈병 어찌하리 진중번군 김이차라 소중한 글에 좋은 차 보내는 번거로움 끼친네. 이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문헌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차를 보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찻사발과 여긴 조금 주의를 하세요. 거기에 다구 약정 병초정 그랬어요. 찻사발 약탕관의 병들해지고 그 다음에 약구다정 이 구자와 약자하고 다자를 바꿔놨습니다. 약구다정 화로운이라 자숙 태올려 약사발 데우고 이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차의 의학적인 성격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차에 왔는 의학적인 성격 이런 거는 이거는 조선의 궁중의 그 역사를 적은 실록들을 봐도 그런 면은 강합니다. 그냥 아직도 지금 저 남쪽지방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동양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유도고
또 다도입니다. 이 다도는 우리하고 유는 다르지만은 서양 사람들이 갖는 자기들 나름의 또 독특한 다도도 있습니다. 영국의 홍차를 보면 정말 영국 상층이 어떻게 다도를 발전시키나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도와 다도가 인재를 키운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인재를 키우는 장소는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애를 낳아줘야 되겠죠. 애라는, 어린애라는 원자재를 가정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공급하지 않으면 키울 재주가 없죠. 그 가정에서 공급한 이 원자재가 일정 연령이 되면 이제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면 인재가 됩니다. 인재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인재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것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다 하면 이제 사회로 나오는데 사회라는 것은 직장을 핵심으로 해서 사회 활동을 하는 장소가 사회입니다. 사회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취업을 하고 있는 직장이 핵이 돼서 핵심이 돼서 그 직장을 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관계, 사회활동을 하는 장소,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면 이제 직장에 가서 또 넓은 의미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인재가 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곳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직장 이 세 군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공감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생란을 해요. 우리는 안 하는데 저 생란이 뭐냐? 글자 그대로 보면 색깔이나 색깔에다 남자는 어려울 남자. 우리 여자를 보고 새기를 하지요. 그러면 저 의미는 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여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런 말도 돼. 완전히 함의가 많이 떨어지는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이 아니고 안색입니다. 안색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안색을 바로 하기가 어렵다. 이 유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다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저 생란입니다. 안색을 바로 하기. 안색을 바로 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로 찡그린 얼굴, 성난 얼굴 하지 말아라. 이게 생란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난자가 붙은 것이죠. 생난.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찡그린 얼굴, 성난 얼굴 하지 마라. 언제나 환한 모습, 명랑한 얼굴, 즐거운 미소를 띠고 있거라. 이것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는 언제나 환한 모습, 명랑한 얼굴, 즐거운 미소를 띠고 있거라. 이게 생난입니다. 정말 어렵죠. 필요하기하고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화기 화를 한자에다가 화판 한자에다 기운 기자입니다. 필요하게 하고 화기라는 그 사람 얼굴을 화기가 돈다 하죠. 그 화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 집에 와서 성내지 않고 식용기를 뿌리지 않고 찡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이 반드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돌고 그 얼굴에 따뜻한 부드러운 기운이 꼭 돌고
제 양명립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건웅 회장께서는 1932년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일찍이 속기를 배워 언론계에 투신해서 경향신문 정치부 사장, 국제신문 정치부장, 대구일보 사장을 역임하였고 정계 진출에서는 지역구 상선, 국회 건설위원장, 한국문화공부위원장, 김영삼 총재 비서실장, 신민당 대변인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한국서화작가협회 사장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은 회장께서는 1932년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에 선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장기 근무하시면서 본 연합회를 오늘의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데 대한 공산주의의 붕괴에 대한 붕괴를 예고하는 번역서를 출판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예민자에서는 정치가 가는 길, 정치의 현상, 정치대로는 안 된다는 저서를 출판했으며 그동안 차문화에 관해 집필했던 원고 그리고 본연합회 활동상과 임원들의 발표한 아래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한국의 차문화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그동안 서점가에서 많이 판매되어 왔습니다. 2007년 오늘 전국차인연합회 지도자 연수회 행사에 지원해서 본 출판회를 갖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사 박건웅 전국차인연합회 회장님의 한국의 차문화라고 한 저서 출판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편 당황스럽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거는 한국차인연합회의 공일뿐만 아니라 한국차인연합회가 사회에 공헌한 기여도가 바로 그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만 그렇게 강화해서 단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상 여러분 자신을 비돌아보십시오. 몇십 년 전에 우리 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 있었으며 그 차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또 차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었느냐, 어떻게 쫄깃쫄깃 씹을 맛이 있는지 맛이 좋네요. 오늘 다시 이 한국의 차문화를 보니까 한국의 아마 서점가에 나가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옵니다. 예, 원고가 있습니다만 원고를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고 너무 좋은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관직 생활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부드러운 자리에 부드러운 차 맛을 미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다 뭐다 이런 뜻있는 것보다는 저 소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써서 한국 차문화를 주게 대화의 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문화를 정립시켰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귀한 자리라 그지보다는 기쁜 자리에 왔다고 보고 저는 축사로 가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용천사 주지를 제가 78년도 11월 1일 날 갔는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나오셨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그때 당선되시고 그 집안이 전부 다 불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 위원장님 여기 가운데 미간이 계시 미간 뵙고 딱 계셔가지고 어쩐 일인가 물어봤더니만은 어머니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불자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정한 부처님의 가수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 가든지 미간 뵙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유효불교 행사는 또 정각회라고 있어요. 국회 가면 정각회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본인께 회장님하고 불교 발전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불교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참 일들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도라든지 경주 월성의 불교의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라든지 앞장서서 넣어주시고 부처님이 많이 하시고, 다시 한 박수 한번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걸 저래도 불사라고 그러는데 참 열심히 해주는데. 최일봉 교육감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축사 해주신데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해서 목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부지사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불사 대주 학생 선생님께서 또 아주 참 깊은 철학의 말씀까지 곁들여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또 그때그때 보완해가면서 더 완벽한 것을 만들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이 출판 기념회 늦게 시간이 지체가 돼서 여러분이 좀 시장하신 점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시장했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로 한국의 상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시고 지금 포장을 드리세요. 이재현 이사님이 행정장 조금 나오셨던 장영사 여기 석불 스님께서도 방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제2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료증 노구 선비차회 백태현 위 사람은 제2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2007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건헌, 이사장 박동선 대표로 맡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받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강릉동포답의 고숙정 회장 위 사람은 제22회 전국 차생활 지도자 연수회의 각별한 열성으로 많은 배우를 참여시켜 행사를 기념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함. 2007년 8월 16일 사단법인 한국차연연합회 회장 박건헌 금일봉과 특별히 무상으로 부채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면서 심심상에서 특별히 대추가는 대추 다시 표창장 내용은 같습니다. 울산차연의 임미숙 회장 표창장 통도사 선답의 최순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1979년에) 창설된 차연연합회가 이제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 하는 거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잡으러 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또 그리고 2박 3일 동안 참 불편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꼭 참으시고 끝까지
송복 교수가 말하는 영어로 스마일, 영어로 스마일이고 우리말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생남 하는 거, 생남. 집에 가면 마무리할 때 얼굴 아주 밝게 얼굴 펴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전부 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생각을 하면서 이 박사님처럼 잘 즐기면서 이 연수를 한 것을 제가 좀 같이 보았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 더운데 되게 덥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